오늘은 정말 심각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 들어 뉴스를 보면 싱크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특히 며칠 사이에만 무려 4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 경기도 광명시, 서울 애호개역, 그리고 부산까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이 4지역의 싱크홀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부터 예방법, 인명피해 현황, 그리고 앞으로 위험할 수 있는 지역까지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최근 발생한 4대 싱크홀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각 지역별 발생 원인과 규모, 인명피해, 물적피해, 특징, 위험 요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송파구 사례를 볼까요? 송파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어요. 중형 크기로 직경이 정도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일대가 파손되고 도로가 침하되는 피해가 있었어요. 특히 송파구 사례의 특징은 터널 굴착 중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약화였어요. 송파구는 한강 이남에 위치해 있어 토양층이 약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더 약해져 위험성이 커집니다. 다음으로 광명시 사례를 볼게요. 광명시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싱크홀이 발생했어요. 직경이 꽤 큰 규모였고 안타깝게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보도가 파손되고 가스관 누출 위험까지 있었죠. 광명시 사례의 원인은 깊은 지하 주차장 공사로 인한 지반 구조 변화였어요. 특히 지하 3층 이상의 깊은 주차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변 지반에 영향을 주어 균열이 생기고 이것이 싱크홀로 이어진 거죠. 광명시는 일부 지역이 과거 매립지였던 곳도 있어서 지반이 더 약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애호개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좀 달랐어요. 이곳은 노후화된 상하수도 간의 누수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였지만 1명이 부상을 입었고 도로 통행이 제한되는 등 피해가 있었죠. 애호개역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오래된 역으로 주변에 여러 지하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특히 30년 이상 된 상하수도 간의 파손으로 인한 지속적인 누수가 주변 토양을 약화시킨 거죠. 오래된 상업지역이라 지하수 사용량도 많고 지하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험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례인데요. 가장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직경이 매우 컸고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큰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차량 추락하고 주변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물적 피해도 컸습니다. 부산 사례의 특징은 집중폭우와 부실한 차수공법이 결합된 결과였어요. 부산은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급경사 지역이 많고 차수공법물이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공법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폭우 시 대량의 물이 지반으로 유입되면서 토양을 쓸어내린 거죠. 자연재해와 인공적 요인이 결합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알아볼게요. 화면에 보이는 표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싱크홀 발생 고위험 예상 지역이에요.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곳은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무려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어요. GTX-A 노선 공사와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지하 깊은 터널 공사가 진행 중이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서초구 서초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공덕동, 성동구 성수동, 용산구 한강로동, 종로구 종로3가는 모두 4점으로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여의도는 국제금융센터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라 지하수 흐름 변화와 깊은 굴착 작업으로 인한 위험이 있습니다. 공덕동과 종로3가는 50년 이상 된 노후 상하수도관과 주변 재개발이 위험 요인이고요. 이외에도 광진구 구이동, 강동구 둔촌동, 관악구 신림동, 노원구 상계동, 부천시 상동, 하남시 미사지구, 서대문구 충정로, 부산 진구 서면, 해운대구 마린시티 등도 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됐어요. 여러분, 이 표에 나온 지역에 살고 계시거나 자주 방문하신다면 특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물론 이건 예상일 뿐 실제 싱크홀 발생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지역이 위험한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GTX 노선 공사 구간이에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B, C 노선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은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요.
특히 GTX는 일반 지하철보다 더 깊은 곳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안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강남구 삼성동은 2노선 공사와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동시에 진행돼 특히 위험해요. 두 번째로 서울 도심 지하 복합개발 지역이에요. 서울역, 용산역, 삼성동 일대의 대규모 지하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주의가 필요해요. 이 지역들은 이미 지하철, 상하수도, 전력선 등 다양한 지하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추가적인 개발이 집안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 상하수도 간 교체 공사 지역이에요. 서울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오래된 도심의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은 싱크홀 위험이 높습니다. 앞서 본 애호개역 사례처럼 오래된 도심에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네 번째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에요. 서울 강동구, 노원구, 경기 성남시 등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인 지역은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명시 사례와 유사하게 지하 주차장 확충을 위한 깊은 굴착 공사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단지 주변은 주의가 필요해요. 다섯 번째로 한강변 개발 사업 지역이에요. 여의도, 잠실, 반포 등 한강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도 위험합니다. 한강변은 지질학적으로 충적층이 두꺼워 지반이 약한 편이고 지하 수위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이외에도 부산 해안가 및 매립지 지역,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재개발 지역, 노후 지하철 구조물 주변,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도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제 싱크홀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떤 최신 기술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GPR, 즉 지표특화 레이더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은 전자기파를 지하에 쏘아 반사파를 분석함으로써 지하 공동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기술을 활용해 주요 도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미소진동 모니터링 기술이 있어요. 집안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해 싱크홀 발생 전 징후를 포착하는 기술인데 현재 대형 공사장 주변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수위 모니터링 기술이 있어요. 지하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죠. GTX나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이 기술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IoT 센서 네트워크가 있어요. 집안 침하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시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집안 보강 그라우팅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은 지하 공동을 채우고 집안을 강화해 싱크홀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차수 그라우팅 기술이 있어요. 지하수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로 터널 공사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매핑 기술이 있어요. 지하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로 주요 도시에서 구축 중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면 싱크홀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싱크홀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싱크홀을 발견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싱크홀은 처음 보이는 크기보다 지하 공동이 더 클 수 있어 추가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119와 지자체 안전관리과에 신고하세요.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도 함께 전송하는 게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변 지역 접근을 막아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싱크홀 주변을 표시하거나 접근을 막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SNS나 지역 커뮤니티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싱크홀 발생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 피해 여부를 확인하세요. 싱크홀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에 균열이나 기울어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된다면 즉시 대피하고 신고하세요. 여섯째, 응급구조 상황에서는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싱크홀에 사람이 빠진 경우 직접 구조를 시도하지 말고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한 구조 시도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해요. 이제 해외에서는 싱크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미국은 지하 인프라의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해 효과적으로 싱크홀을 예방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지하 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이 기술로 싱크홀 발생률을 40% 이상 줄였다고 해요.
일본은 대규모 지하 공사 시 지하수 관리에 관한 엄격한 법규를 시행하고 있어요.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공사나 대형 건물 건설 시 지하수 영향 평가와 모니터링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모든 대규모 지하 공사 전 철저한 집안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 평가로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싱크홀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죠. 영국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집안 이상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FIXMYSTRET와 같은 앱을 통해 시민들이 도로 균열이나 침하 등을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즉시 조사에 대응합니다. 런던에서는 이 시스템으로 싱크홀 관련 피해를 30%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통합 지하 공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체계적인 지하 개발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런 해외 사례들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디지털 트윈이나 영국의 시민 참여형 앱은 도입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제도들은 법규 개정이나 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싱크홀 예방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집 주변 대규모 공사 현황을 확인하세요. 지하철, 대형 건물, 아파트 재건축 등 주변 공사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사 관계자에게 집안 안정성 관련 정보를 요청해보세요. 둘째, 장마철에는 특별히 주의하세요. 집중 호우 후에는 주변 도로나 보도의 상태를 확인하고 물이 고이거나 집안이 내려앉은 곳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셋째, 평소에도 도로와 보도의 균열이나 침하를 관찰하세요. 갑자기 생긴 도로 균열, 물웅덩이, 집안 침하 등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비상 연락망을 미리 저장해두세요. 지역구청 안전관리과 안전신고 앱 등 비상 연락처를 저장해두면 싱크홀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싱크홀 정보지도로 내 지역 위험도를 확인하세요. 국토정보 플랫폼, 서울안전누리 등에서 지역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노후 건물이나 오래된 도로 주변에서는 더 주의하세요. 30년 이상 된 건물이나 도로는 지하시설물 노후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째, 어린이, 노약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세요. 도로나 보도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싱크홀 발생 시 대피 요령을 가족과 함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째, 고위험 예상지역 방문 시 특별히 주의하세요. 앞서 언급한 고위험 예상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변 환경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가능하면 공사 현장 주변은 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싱크홀은 예측하기 어렵고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지역에서 발생한 싱크홀 경험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정보를 나누면 더 안전한 도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잘 전해주세요. 내가 있는 지역에서 땅 꺼짐 염려는 어떤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